참 예뻐요. 내 맘 가져간 사람. 잠깐만. 이 노래 어디서 들어봤는데. 알아 이거? 글쎄 나도 좀 기억이 날 듯 말 듯한데. 아 이거 그거네. 뮤지컬 빨래 노래. 그래? 그래 이거 노래방에도 있더만. 아 정말? 야 우리 이거 들으러 가자. 자, 이럴 거면 뮤지컬 2부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주식회사 랑의 대표이자 유튜브 채널 헤아려운 공연생활을 진행하고 있는 안영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뮤지컬 매거진 더 뮤지컬 편집장 배경입니다. 자, 이번에 초대석으로 꾸며지는 이뮤스픽. 네, 오늘 대단한 배우분들을 모셔봤습니다. 오늘은 빨래의 두 김지훈 배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두 네, 김지훈 배우. 반갑습니다. 네. 누가 김지훈입니까? 둘 다 김지훈입니다. 네. 저희가 보여지는 게 아니어서 목소리 톤으로 네. 들으시는 분들이 알아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본인의 필모를 좀 얘기하시면서 어떤 김지훈이라고 좀 얘기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면. 네. 어떤 김지훈인지 네. 설명. 네, 저는 웨딩 플레이어 그리고 미드나잇 액터 뮤지션 그리고 이번에 빨래를 하고 있는 김지훈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빨래를 오래 했고 네, 최근에 또 쿠로의 저택엔 누가 살고 있을까 네. 또 그리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네. 네, 하도 많이 해가지고 네. 네, 아무튼 김지훈입니다. 네. 네. 요런 목소리 톤이니까 이렇게 좀 구별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빨래 팀에서는 어떻게 불리세요? 빨래팀에서는 이제 솔롱거지훈, 네. 아. 빵지훈 네. 이렇게 빵지훈. 불러주세요. 그렇게 할까요? 솔지, 솔- 빵지 이렇게. 솔지, 솔지 빵지. 빵지. 네. 아, 솔지는 지금 다른 공연 마타리를 또 홍보한 솔라님 아닌가요? 아, 네. 솔지 누군가요? 위아래 EXID EXID. 네. 엑시드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네. 그래도 EXID 이 정도는 하죠. 솔지 솔라는 네. 제가 헷갈려도 이 정도 합니다. 그럼 솔지 빵지. 네네네. 괜찮아요. 그렇게 할까요? 좋습니다. 네. 그 빨래 얘기 먼저 시작을 해볼게요. 빨래는 뮤지컬 안 본 사람도 들어봤다고 할 정도로 창작 뮤지컬을 정말 대표하는 공연이잖아요. 한국에서만 공연된 게 아니라 중국과 일본으로 수출되고 대본이 또 중고등학교 교과서에도 수록이 됐다고 해요. MBC의 놀면 뭐하니 방구석 콘서트에도 나왔는데 방구석 콘서트 영상은 기본 100만 뷰 이상이라고 하네요. 근데 두 분께서 빨래를 또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어떤 공연인지 잠깐 짧게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말씀해주신 만큼 좀 이것저것 여러 성과가 있었고 네. 지금은 이제 넷플릭스랑 이름이 비슷한 유니플렉스에서 저 네, 공연을- 넷플릭스. 네, 또 하고 있는데 이게 앞에 네. 저희가 공연 시작할 때 네. 제가 관객분들한테 이제 소개하는 멘트가 이게 있어요. 어. 이렇게 막 똑같이 이제 넷플릭스랑 이름이 비슷한 유니플렉스 공연을 한다. 네. 요거까지 항상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고요. 그때 관객들 뭐 반응 항상 다들 터집니까? 처음에 지금 한 것처럼 네. 넷플릭스랑 하면은 오, 오오뭐 이렇게 나와요. 아. 그러다가 이제 이름이 비슷한 여기 유니플렉스에서 네. 공연을 한다 그러면 이제 많이들 웃으시죠. 네. 이게 회전 도는 관객분들이 많은 공연들도 참 좋은데 회전 도는 관객들이 많이 없고 이런 공연들은 한 번 먹힌 코미디를 꽤 오랫동안 가져갈 수 있다. 그렇죠. 요거 네. 괜찮죠. 네, 보통 이제 네. 저희는 거의 새로 오신 분들이 대다수다라는 네. 걸 전제로 해서 공연을 또 이제 하고 있으니까. 네, 네. 네. 오, 네. 멘트 할 때마다 좀 터지면은 먹혔다. 뭐 그렇죠. 어느 정도 처음 보는 분들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저희가 아. 이제 네. 예측을 할 수가 있죠. 오늘 공연 느낌이 어떻다 이렇게 네, 알 수 그렇죠. 있고. 네. 아무튼 뭐 그렇고 저희 빨래는 지금 뭐 2003년도에 한국예술종합학교 거기 연극원의 졸업 작품으로 시작을 해서요. 2005년도에 이제 국립극장 별원극장에서 초연을 했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이제 쭉 오픈런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 그리고 이제 뭐 줄거리를 얘기하자면 서울에 이사 와서 서울살이 5년차 이제 나영이가 예. 이제 새로 또 이사 온 곳에서 만난 사람들 뭐 몽골에서 돈을 벌러 온 솔롱고 네. 그리고 또 집주인 할머니 예. 또 옆방에 살고 있는 희정 엄마 네. 그 희정 엄마의 애인 구씨 예. 여기도 구씨가 나옵니다. 예. 네. 예. 뭐 이렇게 구씨를 여기서 먼저 썼네요. 그렇죠. 네. 저는 그래서 나의 해방일지를 보면서 네. 저 작가님이 빨래를 봤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은 근데 작가님 봤을 것 같아요. 왜냐면 예. 그 캐릭터 이름도 구씨인데 예. 그 구씨랑 저기 이름이 뭐였죠?
연미정. 연미정이 예, 예. 처음으로 먹는 음식이 돈가스예요. 오. 근데 희정 엄마랑 구씨랑 데이트하러 나갈 때 먹는 네. 음식이 돈가스거든요. 봤네, 봤어. 이거는 봤어. 합리적 봤을 수도 추론이네요. 있겠다. 이게 라는 생각을 나의 좀 해방일지의 감성이 그냥 나온 게 아니야. 네. 이게 있네. 네,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무튼 뭐 이 얘기가 많이 새는데 지금 아유, 이 정도면 덜 센 거지 괜찮죠? 뭐. 네. 아무튼 이렇게 만나서 네. 한 1년 정도 서로 이제 알아가고 네. 뭐 에피소드가 여러 가지 생기는 그런 네. 우리가 그냥 사는 이야기, 네. 일상적인 이야기. 예. 예, 그 일상적인 이야기 중에 서로가 뭔가 이렇게 유대감이 생기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는 우리네 이야기입니다. 우리 솔지 나는 얘기 어떻게 하지? 이런 거 약간 부담되실 것 같은데. 조금 되는데 예. 저는 빵지 형님 믿고 왔기 때문에 예. 네. 빵지는 사실 빨래 전문가죠. 네. 현재 빨래 하고 있는 배우 중에서 제일 오래 한 배우 아닌가요? 네, 같이 몇 명 있는데 예. 제일 많이 한 배우 축에 속하죠. 어. 네. 두 분이 맡은 역할 그러면 좀 소개를 좀 해주시면서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솔롱고 역할을 맡았는데요. 그 몽골에서 이제 한국에 와서 돈을 벌고 있는 사람이고요. 네. 홉스골 호수 근처에서 살았고 그리고 울란바토르에서 대학교를 나왔어요. 그리고 러시아 네. 문학을 공부했고요. 네. 근데 이제 동생도 공부를 하고 싶었는데 네. 이제 가족들을 부양을 해야 하는 맏형의 입장으로서 이제 한국에 와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한국에 온 그런 인물입니다. 목소리가 진솔해서 그런가요? 진짜 본인 얘기하는 것 같이 느껴져서. 네, 네. 많이 몰입해 있다는 얘기죠. 네. 이 역할에. 와, 난 지금 라디오 이거 우리 팟캐스트도 가족 부양을 위해서 나온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네. 앞부분 못 듣고 들으면 네. 본인 얘기하는 것처럼 아, 들릴 수도 있겠네요. 울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나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 빵지님은? 네, 저는 이제 그 서점 주인인 빵이란 역할하고 네. 또 슈퍼 주인 역할 이렇게 크게 두 가지 네. 일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또 이제 몇 가지 좀 멀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빵은 악덕 기업주, 악덕 사장, 네. 갑질하는 예, 그런 인물을 좀 대표하고 있어요. 네. 서점에서 사장으로 있으면서 직원들을 막 하대하고 막 뿌리고 함부로 자르고 자기 마음대로 뭐 이런 악덕 사장이고 슈퍼 주인 아저씨는 이제 그냥 동네에 있는 조그만 슈퍼의 주인 아저씨인데 워낙에 이제 동네 사람들하고 자주 마주치는 인물이다 보니까 네. 그들의 뭐 이야기들을 그냥 어깨너머로 다 알고 있고 그래서 관찰자 같지만 뭔가 저 사람 아저씨가 참 뭔가 따뜻하다 되게 조금 재밌는 역할입니다. 빵지님 같은 경우에는 빨래에 참여한 게 굉장히 오래됐다고 했는데 언제 처음 이 작품을 어떻게 참여하게 되신 거예요? 지금까지 총 몇 회나 소화하셨어요? 기억에는 2009년도에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 2022년이니까 횟수로 한 12년, 13년 정도 이제 참여를 한 거고. 그 중간중간에 참여를 안 하셨던 시즌도 네, 조금 있나요? 쉬었던 기간도 있죠. 그 한 뭐 6개월 쉬었다가 1년 쉬었다가 뭐 이렇게 쉰 기간도 있고 이제 공연 횟수로 따지면은 1000회를 넘겼어요. 근데 1000회 이후부터는 세질 않아 가지고 네.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한 4년 전인가 5년 전에 1000회를 넘겼습니다. 그래요? 네. 지킬의 나이드의 김봉환 선생님이 천회 천회하셨다고 거기서 이제 그 제작사에서 뭐 그 고의연도 해드리고 막 이렇게 하셨거든요. 빨리 고의연이요? 네. 그건 그냥 선생님 생신이죠. 생신. 네. 천회를 넘겨서 저랑은 너무 차이가 좀 나지 않나요? 아니, 고의연을 얼마나 제작사 앞두고. 수박 여기서는 뭐 해드리는 거 없습니까? 따로 생일 잔치를 해주진 않고요 회사에서. 네. 네, 그냥 그때 1000회 넘겼을 때 간략하게 네, 와서 이제 케이크랑 네. 대표님이 오셔서 직접 편지도 읽어주고 저한테 편지요? 예, 금일봉도 조금 금일봉. 이렇게 금일봉 네, 챙겨주시고. 가장 중요한 금일봉이 있었네요. 네. 근데 이제 그 이후에 네. 1000회 넘기는 배우가 나왔어요. 네, 근데 네. 이제 저의 또 개인적인 욕심으로는 저의 타이틀이 이렇게 너무 많이 생기지 않게 후배 배우들아 적당히 하고 빠져라. 적당히 이제 하고 저야 뭐 역할이 워낙 나이가 50대여가지고 오랫동안 할 수 있는데 네. 그 밑으로는 좀 네. 천회면 진짜 3년 거의 꼬박한 거잖아요, 그쵸? 네, 뭐 어마어마한 밥 먹고 올해는 뭐 하지? 그럼 빨래 하지. 뭐 이렇게. 그러니까 빨래는 조금 휴식이 필요하다 생각 들지 않는 이상은 계속 그냥
하고 있었고요. 출근. 네. 그렇게 계속 뭔가 참여하게 하는 이 작품의 매력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유가 있으실 거잖아요. 지훈 씨한테도. 그렇죠. 음. 일단 그 제 역할이 워낙에 어렸을 때 맡아가지고 역할 나이가 50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항상 아쉬웠어요. 이 뭔가 잘 모르겠는데 아직도 네. 잘 모르겠는데 이런 게 있어가지고 계속 좀 약간 도전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뭔가 좀 한 번 더 하면 좀 더 많은 걸 알게 되지 않을까, 좀 다른 걸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생각하면서 좀 계속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죠. 그럼 아직도 50대니까 지나쳐서 하면 앞으로 한 10년 정도는 더 할 수 있겠다. 네, 왜냐면 지금도 아직 잘 모르겠는 부분들이 있어요. 아직 어. 상상이 잘 안 되는. 사실 빨래를 보면 빵 사장은 굉장히 관객들을 미워하는 캐릭터잖아요. 처음 그 작품을 맡으셨을 때, 그 역할을 맡으셨을 때하고 지금하고 좀 달라진 부분이 있어요. 연기를 하는 데 있어서. 많이 달라졌죠. 뭘가 어떻게 달라졌어요? 일단 처음에는 역할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사를 많이 만들었어요. 애드립도 추가하고 네. 대본에 없는 이야기들을 좀 많이 집어넣어서 저 자신도 설득시키고 관객들도 좀 이렇게 설득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계속 반복해 가면서 그런 것들을 좀 다 뺐어요. 대본에 있는 대로만 한번 표현을 해보자. 그게 이제 제일 큰 도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본에 있는 대사로만 해결을 하는 걸 많이 해서 지금은 거의 애드립을 안 하고 저는 하고 있습니다. 애드립이 굉장히 기대되는데. 이제 다른 역할은 계속 만들어내는 애드립들이 있고요. 빵 빵 역할에서는 사장만. 다 했어요. 그럼 네. 우리 솔롱고 네. 솔지님께서는 네. 이번에 처음 참여하시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때요? 캐스팅이 딱 된 소감? 솔롱고는 좀 대표적이잖아요, 사실. 그렇죠. 네. 네. 사실 굉장히 큰 영광이었고 네. 개인적으로 제가 참 원했던 역할이거든요. 솔롱고라는 인물은. 근데 주변에 많은 이제 배우분들이 너는 솔롱고 해야 돼. 그렇게 그랬어요? 이야기를 엄청 많이 하셨어요. 그냥 만나는 사람마다 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고 그리고 또 자꾸 이제 빨래를 했던 배우들과 만날 기회가 되게 있었어요. 빨래 했던 배우들이 너무 너무 대학로를 많아서일 계속 수도 다녀요. 네, 그럴 수도 빨래 있는데 공연을 계속 하니까. 네. 정말 언젠가 하게 되려나? 약간 그런 생각을 이제 하고 있었는데 사실 이렇게 금방 빨래를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고 반응이 있는 객석은 처음이다 보니까 아직 저는 마스크 벗은 관객도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그러네. 예, 그래가지고 근데 마스크를 쓰고 계셔도 표정이 보일 정도로 반응이 크다 보니까 너무 좋아요. 또 첫 곡날은 진짜 좀 꿈 같더라고요. 네, 항상 그 객석에 앉아서 저는 빨래라는 작품을 팬으로서 굉장히 좋아했기 때문에 객석에 앉아서 무대를 보다가 무대 위에서 그 꽉 찬 객석을 보니까 정말 감회가 좀 새로웠습니다. 그렇게 솔롱고를 꼭 하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다고 했는데 빵지님께서 보기에 지금까지 많은 솔롱고들을 봤을 거잖아요. 네. 어떤 솔롱고인 것 같아요? 되게 좀 맑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솔롱고가 밝고 막 이 장난기가 넘칠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느낌이 지훈이한테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영수님께서 보시기엔 어떤 솔롱고 같은 인상인가요? 워낙 많은 그 배양로에서 빨래 배우들을 많이 마주쳤다고 하셨으니까. 빨래 배우들을 많이 마주쳤지 빨래 공연장에서는 거의 못 마주쳤어요. 네. 오랫동안 계속 공연되고 있고 그리고 코로나 때 굉장히 위기였었을 텐데 잘 버텼고 그래서 그냥 대단해 보이고 근데 이런 것 같아요. 맨날 하고 있으니까 다음에 봐야지. 다음에 이러다 못 본 것 같아. 네. 네. 근데 나만 못 본 거지 항상 객석은 차더라고요. 그렇죠. 네. 빵지훈님께서는 네. 객석 점유율 보면 요거 제작사가 돈 좀 많이 번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듭니까? 이익을 네. 다 같이 이제 나눴다. 네. 네, 모두 배우들과 또 네. 직원들과. 네. 그 사옥이 있거든요. 네. 예. CH 수박 네, 사옥이 CH 수박 사옥이 있어요. 사옥이라고 말하기에는 좀 그 정도로 하면은 뭔가 이렇게 막 YG 사옥이나 약간 이런 느낌이 사옥 드는데 느낌은 식당 같은 거 안에 겸비돼 있는 네. 한 7, 8층 이상 되는 그래도 네. 나름 그럼 이제 건물이 있는 거예요. 그냥 회사 사무실인데. 회사. 예, 저는 저는 저한테 처음에 물어보시면- 계약하러 갔을 때 압도당했거든요. 이 아, 회사의 건물에. 규모에. 이게 굉장히 사옥 이거 갖고 있는 회사 몇몇 안 되거든요. 네, EMK 그래서- 사옥 얘기 나오고 그렇죠. 있고. 네. 그래서 정말 거대한 곳이구나. 공룡 기업이구나. 네. 약간 그런
그럼요. 시즌만 26번째 시즌을 맞이하고 있고 궁금했습니다. 얼마나 잘 되면 이렇게 오랫동안 할 수 있을까? 한 200석 되는 공연장에서 옥탑방 고양이 뭐 지금 빨래는 조금 더 규모가 크지만 200석 정도 되는 공연장에서 1,000만 명이 들어오려면 월요일 쉬고 주 8회 하는 공연에서 몇 년 동안 공연을 해야 되나 계산을 해보면 그건 100년인가 그래요. 네. 와. 그러니까 빨래가 지금 2003년 약 네, 20여 약 20여 년간 년, 네. 공연한 이 공연이 앞으로도 80년간 공연할 수 있다는 얘기고 빨래라는 작품이 너무 좋으니까. 네. 예. 예, 그래서 이 작품 하나 잘 만들면은 진짜 큰 기업같이 되는 거구나. 4억 얘기 듣고 앞으로 저는 오늘 방송에서 꿈을 네. 하나 만들어 갑니다. 네. 예. 그럼 응원합니다. 네. 네. 청취자분들이 질문을 보내주신 것도 있는데 이거 좀 같이 나눠볼까요? 네. 네, 어떤 질문들을 보내주셨는지 제가 질문 드릴게요. 그 솔지님 같은 경우에는 더블 캐스팅에서 부른 안녕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다고 해요. 네. 무대에서의 안녕이 조금 더 소리가 깊어진 느낌인데 배우님께서 이전과 다르게 부르려고 노력한 포인트가 있을까요? 그때 제가 2년 전이니까 어쨌든 2년이라는 시간이 저한테도 흐르기도 했고 뭐 이전과 다르게 부르려고 했던 거라기보다는 이제 음악 감독님이랑 연출님이랑 이제 솔롱고라는 캐릭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좀 외유내강이라는 표현이 되게 잘 어울리는 인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조금 더 단단하고 따뜻하고 조금 더 이제 울림이 있는 소리를 되게 원하시더라고요, 음악 감독님이. 그래서 저도 근데 그거에 크게 동의를 해서 그런 부분을 좀 같이 만들어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생각해도 조금 더 묵직하고 좀 깊은 안녕이 나오지 않았나 약간 그런 생각을 합니다. 비교하면서 이렇게 좀 불러줄 수 있어요? 그때는 또 엄청 떨었거든요. 자, 2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네, 2년 그래서 전으로. 막 후두가 완전히 뭐 거의 턱 끝까지 올라와가지고 언제까지나 파란 하늘 아래 이렇게 불렀다면 이거 2년 전 김치원. 네. 이제는 뭐 호흡을 안 써서 언제까지나 이렇게 불렀던 것 같습니다. 네. 뭐 이제 첫 시작도 원래는 안녕 일요일에 나타난 사람 이렇게 불렀었는데 이제 안녕 일요일에 나타난 사람 파란 하늘 아래 서 있는 아름다운 사람 내 맘을 두드리네. 예, 이렇게. 오. 박수 한번 쳐줘요. 네. 박수 치면은 편집할 때 좀 힘들 텐데 일단 치겠습니다. 더 듣고 싶어지는 진짜. 더 듣고 싶으면 들려달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풀곡으로 요청을 PD님께서 한 소절이 아니라 다 불러달라고 했었어야 됐네요. 네. 사실 빨래는 참 예뻐요잖아요. 근데 저도 그래서 그게 궁금했는데 이 네. 방송 사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안녕이라는 넘버를 굉장히 좋아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참 예뻐였는데 갑자기 혼자 안녕이라고 얘기. 안녕을 불렀던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 방송에서 더블 캐스팅에서? 저는 그때 당시에는 아예 활동을 안 했던 사람으로서 약간 자기소개를 하는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무겁고 멋진 대극장 넘버들도 많지만 그냥 저라는 어떤 사람의 마음 혹은 성격, 성향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넘버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고 또 제목이 안녕이잖아요. 그래서 이 노래를 하면 내 첫 시작으로 대중들에게 나를 보여주는 첫 시작으로 참 좋겠다. 약간 그런 생각을 해서 불렀습니다. 저런 생각을 갖고 불렀는데 제가 심사위원으로 가서 최저점을 줬다는 얘기잖아요. 몇 점 주셨어요, 영수님? 기억 안 나죠, 최저점을? 최저점을 줬나 봐요. 왜 그러셨어요? 아까 2년 전처럼 불렀대잖아요. 지금처럼 불렀어야죠. 근데 최저점은 점수의 합산이 안 되죠? 빠지는 거 아니에요? 보통 최고점하고 최저점은? 그럴 수 있죠. 그런 그런 제가 현명한 선택을 했네요. 그러면 내가 평가할 사람이 아니다. 2년 뒤에 솔롱고를 할 사람이다. 홍강호랑 같은 역할을 하면서 갈 사람이다.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안녕 때는 안 계셨고 그래요? 이제 그 세미 파이널로 넘어가는 이제 그 마지막 문턱에서 네. 특별 심사위원으로 오셨어요. 근데 이제 뭐 불렀어요? 그때 제가 이제 드림걸즈의 Step Into the Bad Side 넘버를 이제 같이 춤을 추면서 불렀었는데 기억났어요. 네. 자신감이 결여됐었어요. 네. 사실 굉장히 어려운 넘버인데 그쵸? 네. 그거 굉장히 큰 도전이었고 제가 그때 이제 앙상블들과 함께 하는 맞아. 네. 그런 미션이었는데 네. 사실
저는 사실 아직 앙상블 경험도 없는 사람 입장으로서 같이 무대를 꾸밀 수 있는 무대를 원하기도 했고 조금 착해. 네. 근데 영수님이 최저점을 오디션의 취지랑 안 맞아요. 맞습니다. 네, 사실 본인이 취해야죠. 저는 제 최후를 알고 있었는데 네. 여기까지 하는 게 나는 앞으로 생각했을 때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제가 베르테르를 할 수 있다고도 생각 안 했고 그럴 자격도 사실 좀 없다고 생각을 했고 주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러면 여기서 좀 색다른 도전을 하는 게 어떤가 약간 그런 생각을 해서 이제 그런 선택을 했죠. 네. 근데 아까 방금 전에 불러준 이 안녕 한 소절을 저희 청취자분들이 들으면 이 공연 뭐지? 이만큼 궁금해졌을 것 같거든요. 네. 진짜 보러 오게 할 참 예뻐요를 미리 네. 저희가 말씀을 안 드렸지만 이렇게 질문을 빌드업을 할 거면 우리한테 미리 얘기 좀 해주면 안 돼요? 아까 우리만 성급하게 참 예뻐요 얘기하고 있고 되게 있어 보이게 질문하시네. 불러주실 수 네. 있나요? 자, 이 넘버는 근데 진짜 첫 시작이 정말 끝인 것 같아요. 그 맞아요. 공연장에서도 제가 사이드에서 이렇게 옆을 보고 있어가지고 네. 이쪽 옆 눈으로 이제 관객석이 좀 보이거든요. 왼쪽 옆눈으로. 예, 왼쪽 옆 눈으로 보이는데 네. 제가 참 예뻐요 내 맘 가져간 사람 하면 네. 그 손이 많이 올라가시더라고요. 이렇게 많이 이렇게 저 노래야? 이러면서. 이렇게 하면서 약간의 그런 제 환청으로는 그런 호흡도 좀 들리고 실제로 그럴 거야 아마. 예, 뭔가 어떻게 약간 그런 느낌의 호흡에 손짓들이 많이 보여요. 그래서 잘 가고 있구나. 오늘 이후로는 빨래 공연장에서 처음에 김지훈 우리 빵 김지훈 배우님이 멘트 하실 때 웃어주는 걸로 배우들한테 그 어떤 오늘 나 재밌게 볼 자신 있어요 이렇게 신호를 주시고 네. 참 예뻐요는 알고 있든 모르고 있든 앞쪽에 계신 분들 특히 이 솔로인고 왼쪽 눈에 걸리시는 분들은 네. 다 손을 좀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럼 배우가 좀 자신감이 신나서 생기죠. 하니까. 예. 참 예뻐요 내 맘 가져간 사람 참 예뻐요 내 맘 가져간 사람 가을밤 잠 못 드는 사랑 준 사람 짧게 웃고 길게 우는 사랑 준 사람.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2년 전보다 많이 성장하셨고요. 중간에 약간 마음에 어떤 이거 어디까지 해야 되지? 요거. 빵지님 노래 네. 네. 빵 역할의 노래도 불러주실 수 있나요? 빵 노래가 워낙에 좀 긴 곡이어가지고 제가 슈퍼주인 그 작업배라는 노래 중에 고향 생각에 맥주 한잔 하자 이런 그 후렴 부분을 잠깐 네, 들려드리겠습니다. 고향 생각에 술 많은 친구가 없고 맥주 안주에 오징어만한 안주가 없지 오징어는 맥반석 오징어가 최고 자 다 함께 건배 네 이런 노래가 또 있습니다. 요거 잘라갖고 요거 계속 어디다 붙이자고요. 우리가 둘이서 방송할 때 오프닝송으로 말이 꼬이면 저 술이나 한잔 마시자고. 예. 자 다 함께 건배 빵지님께 질문 드릴게요. 네. 유튜브를 보니 빨래 분장하는 법도 보여주시던데 매회 분장을 직접 하시나요? 분장 때문에 생긴 에피소드가 있다면요? 라고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공연 처음 시작할 때 분장 선생님이 오셔서 이제 각 배역별로 분장을 어떤 식으로 할 건지에 대해서 이제 교육을 해주고 가세요. 그러면은 공연 기간 동안은 이제 배우들이 각자 직접. 예, 분장을 하는데 처음에 빨래를 시작했을 때 그 빵 사장 역할을 위해서 좀 독특한 캐릭터로 확 각인이 되기 위해서 머리를 빠글빠글 파마를 했는데 그게 가발인 줄 아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 머리인데 공연을 다 보고 나서도 근데 공연 내내 그렇게 가발 쓰고 계시면은 힘드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가발이 아니라 제 머리인데요 이렇게 말했던 경우도 있었고 또 얼굴에는 딱히 뭐 다른 분장을 안 하거든요. 그냥 기본 분장만 하고 뭐 노역 분장이나 이런 걸 전혀 안 하는데 관객분들이 노역 분장을 한 걸로 아실 때도 있어요. 네, 저랑 할머니랑 역할한테는
딱히 따로 주름을 안 그리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노역 분장을 자연스럽게 잘하냐고 그렇게 물어볼 때도 있어요. 네. 네. 그때 이 유튜브에 분장 같이 찍었던 이제 한우열 배우라고 네. 같이 오래 한 친구인데 그 친구는 땀이 워낙 많아서 분장을 해도 진짜 시작하자마자 다 없어져요. 그리고 분장을 풀 메이크업을 했는데도 네. 분장을 아예 안 하시고 하시네요. 이런 말들을 많이 들어서 그 친구는 아예 분장을 안 하게 됐어요. 네, 실제로. 더 편해졌네. 네, 네. 특별히 뭐 이렇게 네. 효과가 없어가지고. 네. 네. 아이, 그 솔롱고 지훈 배우한테도 그 네. 솔롱고 하면 사실 외국인 분이시니까 네. 말투 네. 이거 연습 어떻게 좀 괜찮게 하셨던 것 같아요. 연습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해서. 뭐 외국인이라고 해서 다 같게 막 한국말을 어눌하게 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요? 그 사람의 특성에 따라서 그러니까 뭐 똑같이 이탈리아에서 왔다고 해서 전부 다 크리스티나처럼 한국말을 하지 않고 네. 그렇듯이 그리고 실제로 제가 몽골 타운에 가서 이제 몽골 사람들과 그냥 무작위로 막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본 결과 네. 그런 걸 하셨어요? 네 한국말을 너무 잘해요. 사실 진짜? 예 맞아요. 그냥 눈 감고 들으면 한국인이고 진짜 그 정도로 잘해요? 실제로 몽골 사람들이 한국어를 굉장히 잘한다고 하더라고요. 빨리 배우고 네. 이 구조가 그런 비슷한가? 네, 거의 네이티브처럼 발음이 정확해요. 근데 관객분들한테는 어쨌든 생각하고 있는 외국인이 한국말을 하는 거에 대한 이미지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설정이 그러니까 이해는 네. 돼야 되니까. 네.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받침의 비읍이 들어갈 때 뭐뭐 했습니다라고 할 때 저는 그 비읍을 약간 시옷처럼 발음하는 그런 규칙으로 그러니까 저만의 이제 그 언어 규칙을 만들어서 반갑습니다가 아니라 반갑습니다. 뭐 안녕하세요 이렇게 요 좀 정성스럽게 끝 처리를 하려고 하는 그런 성격을 좀 생각을 해서 어미를 좀 그렇게 좀 닫아서 발음을 하고 약간 그런 식으로. 그럼 이럴 거면 뮤지컬 이거 팟캐스트 저희 제목이거든요. 네. 이럴 거면 뮤지컬 청취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저녁에 된장찌개를 먹으려고요. 이렇게 한번 해주시면 안 될까요? 잠깐만요. 반갑습니다. SBS 팟캐스트 이럴 거면 뮤지컬 청취자 여러분들 오늘 방송 열심히 하고 집에 들어가서 된장찌개 먹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김치찌개 드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에서 워낙 외국의 이야기들을 다루는 뮤지컬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런 호흡이 너무너무 그립긴 해요. 근데 빨래 공연장에 관객들이 계속 있는 게 좀 그래서 기분 좋고 대학로에 빨래 때문에 오시는 어머님들, 아버님들 이런 분들이 계시면 괜히 반갑기도 하고 네. 빨래가 맡은 대학로의 역할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럴 것 같아요. 이 다음에 질문 보내주신 분 얘기 들어보면 또 그렇거든요. 빨래 관극은 처음이었는데 서울에 올라와 혼자 산 지 5년 차라 너무너무 공감됐대요. 이렇게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서 사시는 분들이 진짜 공감할 얘기들이 많잖아요. 솔롱고 역의 김지훈 배우님 더블 캐스팅에서 안녕을 불러주셨던 게 엊그제 같은데 솔롱고 역을 맡으시다니 제가 다 감격스러워요. 솔롱고와 실제 본인의 성격은 얼마나 비슷한가요? 좀 많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인물이 선택하는 행동을 봤을 때 솔롱고는 어쨌든 자기 삶을 개척해 나가고 살아가고자 하는 열망이 엄청 강력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웬만한 일에 절대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계속해서 해결점을 찾아 나가고 그리고 결국에는 또 이겨내고 또 상황이 나아지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무언가를 시도하는 그런 인물이거든요. 근데 저도 아파는 해봤지만 좌절을 해봤던 적은 없는 것 같고 계속해서 좀 안 좋은 일이 있어도 어떻게 하면 이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 혹은 뭐 더 좋아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항상 하면서 살아왔기도 하고 또 솔롱고가 말을 되게 예쁘게 해요. 저도 좀 말을 예쁘게 하는 걸 좋아해요. 네. 칭찬도 비유적으로 해주는 거 좋아하고 그래서 옛날에는 되게 오글거린다 뭐 이런 이야기도 되게 많이 들었었는데 저는 사실 그 표현이 하루빨리 대한민국에서 사라졌으면 좋겠거든요. 어떤 게? 오글거린다라는 표현. 그래요? 저는 이게 개인의 어떤 표현의 그 깊이를
굉장히 그 저해시키는 굉장히 부정적인 단어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개인적으로는 그런 표현은 좀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네. 오글거린다는 표현을 사라지게 하는 건 너무 힘든 것 같은데 그걸 자신 있게 쓰는 김지훈 배우의 모습으로 어필하는 건 어떨까? 그래서 이 조그만 카세트 테이프나 핸드폰에 저장을 하는 거예요. 음악 같은 거를. 네. 오글거리는 멘트를 해서 사람들이 오글거린다고 얘기하는 그 타이밍에 음악 같은 거 살짝 깔아놓고 더 오글거리게 더 아름답게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네. 대학로에 걸어다니는 시인처럼. 그러니까 말을 예쁘게 하려고 네. 조금 신경 쓴다고 문자 같은 거 쓸 때도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되게 궁금하네요. 그렇죠? 그리고 좀 달라 보이고 사람이 허투루 보이지 않잖아요. 나는 내가 얘기한 걸 내가 다 까먹을 정도로 말을 막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아. 네. 저기 빵지훈님이 고개를 끄덕이고 계신데 네. 그렇게 느껴지죠. 네, 동감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말 오글거리게 하는 거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더 이쁘게 하시려고 노력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번에는 빵지님께 질문 드릴게요. 솔롱구 역도 하신 적이 있는데 지금까지 맡으셨던 배역 중에서 가장 애착이 가는 배역은 어떤 건가요? 그리고 또 가장 표현하기 힘들었던 역할은요? 뭐 애착이 가는 배역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잃을 수 없는 배역. 잃을 수 없는 배역이 저는 슈퍼주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예전에 한번 구씨라는 역할이 하는 역할 중에 이삿짐 아저씨랑 공장장 역할을 제가 하고 슈퍼주인을 이제 구씨 역할을 하는 배우가 한 적이 있었는데 그랬더니 제가 하는 역할의 이 매력이 많이 줄더라고요. 왜냐하면 악역밖에 없는 거예요. 관객들이 저에게 느끼는 호감도나 네. 애정도가 네.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슈퍼주인을 내가 괜히 줬구나. 이게 손해보는 장사를 했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 이후부터는 절대 이제 슈퍼주인을 넘기지 않고 다시 하고 대저스의 있는데. 어필을 따로 하셨고. 그죠. 연출님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연출님도 비슷한 생각을 하셨더라고요. 이 역할의 밸런스가 많이 좀 치우쳐진다 이쪽으로. 모든 배역 역할이 그래도 다 같이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이 구씨라는 역할의 애정도가 너무 올라가고 상대적으로 빵 역할은 좀 많이 내려가서 다시 바꾸는 게 좋겠다. 그런 계산적인 이런 것도 좀 있나 보네요. 아무래도 이제 그렇죠. 공연 자체가 그리고 모든 배우가 웬만하면 호감이고 애정이 있게 느껴지는 게 빨래에서는 훨씬 더 도움도 되고. 이 드라마나 이런 거랑은 좀 다른가 보다, 그죠? 그 드라마에서 어떤 악역하면은 막 그 영화 공공의 적에서 그 양반 누굽니까? 강철중이 잡으러 다니는 이성재 이성재 씨 얘기하는 거죠. 네. 되게 안 좋은 역할, 그러니까 나쁜 놈 맡아서 CF도 다 끊기고 막 이랬다는. 맞아요. 근데 저는 이제 드라마나 그 영화는 악역은 확실히 악역으로 뭐 이런 게 있는데 그 역할만 하면 괜찮은데. 그러니까 공연은 1인 네. 다역을 하니까 네, 다역을 하니까. 빨래를 하고 있는 배우에 대한 관객들의 호감도가 어느 정도 유지됐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연출님이나 이렇게 컴퍼니가 하고 있다는 게 신기해서 그런 밸런스도 맞추시는구나. 이게 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원래 그 전에는 그렇게 의도하고 한 건 아니었는데 네. 이제 그래서 역할도 바꿨던 거예요. 바꿔보니까 이 안 바꿨던 게 그런 효과가 좀 있었구나라고 이제 좀 또 생각을 하게 되셨던 것 같아요. 신기한 것 같아요. 근데 너무 궁금해요 개인적으로. 지훈이 형 솔로인 거 너무너무 궁금하고. 많이 좀 다큐멘터리 네. 로맨스 쪽보다는 네. 이 현실에 많이 더 이렇게 집중이 되는 그런 느낌이었죠. 네. 그 우리 빵 김준님께서는 그 참 예뻐요나 이런 거 음악 감독님한테 다 코치를 받으셨을 거 아닙니까? 받았죠. 어떤 식의 좀 차이가 있는지, 보컬 차이가 있는지 한번 저희가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좀 핸디캡들이 좀 있었던 게 좀 멀티 역할을 많이 했기 때문에 목소리를 많이 일부러 갈고 상했구나. 두껍게 만들고 일부러 막 하는 그런 것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성대가 많이 상해 있는 상태였는데 맑은 솔롱고의 맑은 목소리를 내는 게 좀 쉽진 않았어요. 그래서 참 예뻐요 이런 느낌으로 내 맘 가져간 사람 이렇게 약간 호흡 많이 섞어가지고 너무 좋은데요? 그럼 표현하기 힘든 역은 악역인 아니에요. 역일까요? 표현하기 힘든 역은 이건 제가 하는 역할 중에 조씨라는 역할이 있어요. 조씨라는 역할은 그냥 동네 아저씨인데 밤에 주인집 아저씨랑 솔롱고랑 만나서 솔롱고를 좀 이렇게 위협하고 구타하고 막 이런 아저씨예요. 술이 많이 취해가지고 딱히 뭐 하는 일이 없는 일용직
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그것도 몸이 안 좋아서 또 술이 취해서 뭐 일을 잘 못 나가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외국에서 온 이 친구들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뺏어갔다라고 하는 그런 피해 의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인물인데 네. 딱히 어떤 설명이 없어요. 네. 잠깐 나오고 또 안 나오기 때문에 네. 그러다 보니까 공연을 보신 분들이 저한테 이제 그 거지 역할은 이라고 많이 물어보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행색이 좀 약간 맞아, 그래 행색이 보이나 좀 봐요. 많이 네. 근데 엄밀히 말하면 거지는 아닌데 네. 그냥 일이 없는 많이 놀고 술 많이 맨날 먹는 노숙자도 아니고 그런데 거지 같이 안 보이려고 거지와는 조금 구별된 이게 특징이 뭘까 막 이걸 좀 고민하느라고 그게 좀 어렵습니다. 그거는 지금까지도. 네. 어. 왜냐하면 관객분들에게 정확하게 이 역할을 설명할 수는 없고 네, 그렇다고 거지처럼은 보이지 말아야겠다. 네. 또 오늘 이후에 또 공연하실 때 또 어느 날 근데 그 거지 그 이렇게 되면 네. 또 이 연기에 또 그 혼란이 좀 올까봐. 괜찮습니다. 그 정도는 또 제가 또 감수하고 네. 역시 1000회 이상 하셨더니 여유가 많이 생기셨네요. 네. 뭐 그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빨래의 다양한 역할 중에서 가장 감정이입이 되는 현실적으로 공감 가는 캐릭터는? 저는 나영? 가장 좀 공감 가는 캐릭터인 것 같아요. 나영이랑 저랑 실제로 나이가 차이가 거의 안 나요. 나영이가 27인가? 작품상 제가 28인데 나영이도 꿈과 현실 사이에서 계속해서 방황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한 청년으로서 저는 가장 좀 공감이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빵진님은요? 네, 저는 이게 나이를 먹어가면서 자꾸 좀 변하는 것 같아요. 이 공감 가는 역할들이 달라져요. 요새는 구씨가 하는 말들이 좀 많이 마음에 많이 남더라고요. 뭐 구씨가 희정 엄마랑 막 한바탕 싸우고 나서 우리 돈 많이 벌어서 나중에 보증금 5천에 월 얼마 하는 집으로 이사 가자라고 하는 말이 그리고 그 말 말고도 다른 말들이 아 구씨라는 사람이 참 멋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정말 자기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 뭐 좀 없다고 생각하는 약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좀 술기운을 빌리긴 했지만 희정 엄마에게 드러내고 또 그러면도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나랑 미래를 꿈꾸자고 얘기하고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구나. 어렸을 때는 몰랐는데 그게 참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최근 지훈 배우님의 개인사와 연결돼서 그렇죠. 아무래도 결혼을 하고 또 네. 그러다 보니까 네. 더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모르고 했었던 연기했던 구씨보다는 네. 지금이 더 저렇게 얘기하는 저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네. 느껴진다는 그쵸, 말씀이시죠? 그쵸. 두 분이 다 공교롭게도 이름이 김지훈 배우잖아요. 네. 네. 질문에는 여러 김지훈 배우님들이 있는데 또 김지훈이 많이 있나요? 또 있대요. 네, 그 아는 지금 사람 있어요? 네. 지금 이제 니진스키 공연하고 계시는 김지훈 맞네. 배우님이 또 계세요. 이제 또 최근에 베어 더 뮤지컬 이제 또 올라오실 거고 네. 이제 DM으로 이제 뭐 제가 공연한 날이 아닌데 네. 공연 너무 잘 봤습니다 하고 이제 메시지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 봤더니 캐스팅 보드도 제가 아니에요. 그 보니까 이제 그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김지훈 배우님이 나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아 뭐 착각하실 수도 있지 하고 넘겼는데 그 다음 날인가 또 다시 메시지를 또 다른 메시지를 보내시더라고요. 같은 분이? 네, 같은 분이 또 다른 내용으로. 네. 아 이거를 말씀을 드려야 하나? 저는 그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마음이 네. 정확한 곳에 전달이 돼야 되니까 네. 엄한 곳에 온 거잖아요. 네. 그래서 아 이거 말씀을 드려야 하나? 아 근데 좀 민망하시려나? 이렇게 고민하다가 그냥 이제 넘기긴 했는데. 넘겼다고? 말씀 안 드렸어요? 네, 말씀 안 드렸는데 한 번 더 오면 이제 말씀드리려고 말씀드렸어야 되는 것 같은데. 딱 3번까지 네. 그분 혼자 이불킥하고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네. 또 분명히 올 텐데. 네, 그냥 오죠. 앞으로 안 오면 그분은 알아차린 거죠. 아 그쵸. 잘못 보냈다고. 맞아요. 그러시면 훨씬 더 이제 다행이고 좋죠. 좋은 거죠. 나 이거 궁금해요. 뭐 궁금하세요? 배우들과의 셀카 폴라로이드 촬영 이벤트가 있어서 좋았다고 하시는 분이 계신데 이런 이벤트가 있어요? 원래는 저희가 빨래가 예전부터 마지막에 모든 배우들이 다 같이 모여 있는 상황에 관객분들에게 폴라로이드 카메라를 넘겨줘요. 네. 그래서 조명이 서서히 페이드아웃 되는 상황에 저희 사진을 찍어달라고 관객 맨 앞에 계신 관객분에게 폴라로이드 사진을 이렇게 넘겨주는데 그 사진을 찍으면 이제 그분은 그 사진을 소장하는 거죠. 근데 코로나 때문에
사실 그 이벤트를 없어졌어. 네, 네. 없앴었어요. 네. 한동안 한 2년 동안 이제 안 했었죠. 네. 왜냐하면 접촉을 최대한 줄이기 네. 위해서. 그래서 셀카 같은 경우는 공연 중간에 이제 사인회를 하는데 그때도 원래 사진을 다 찍어서 이렇게 올려드렸었는데 그것도 안 했었어요. 그래서 대신에 관객분이 셀카를 저희랑 같이 나오게 본인이 이렇게 셀카를 찍는 그런 이벤트가 중간에 하나 있고 마지막에 폴라로이드 사진은 이제 없었다가 이번에 다시 부활을 했어요. 이번에 부활을 해서 저희가 폴라로이드 사진기를 넘겨드리면 저희 사진을 찍고 그거 이제 소장하시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건 인기 엄청 좋겠네요. 네. 대학로에서 요즘 많이 유행하고 있는 폴라로이드 이벤트랑은 조금 다른 형태네요. 네. 예. 좋네요. 네. 요즘에는 그냥 그 공연 전에 뒤에서 배우들 다 폴라로이드 찍어가지고 이렇게 랜덤으로 나눠드리는, 네. 랜덤으로 드리는 그런 거잖아요. 예. 그런 건 아니고 공연 마지막에 찍는. 폴라로이드 찍고 계시는 찰나에 다른 관객들이 셀카로 이렇게 다 같이 찍을 수는 없는 거죠? 근데 그렇게는 안 돼요. 네. 시간도 너무 짧고 미리 설명을 안 해드렸기 때문에. 아깝네요. 네. 그래서 미리 설명을 안 해드렸기 때문에 처음 그거를 그냥 어리둥절하게 하시는 분들은 예, 예. 이 셔터를 못 눌러가지고 그렇죠. 예. 못 찍고 그냥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것 같아요. 네. 찾다가 그냥 네. 조명 어두워져가지고. 맞아요. 폴라로이드 잘 찍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렵잖아요. 성공하기 어렵겠네요. 진짜 맞아요. 그날 네. 바로 찍으라고 하면은. 수전증도 문제지만 찍히고 있는 배우들도 그 찍은 다음에 맞아요. 잠깐 멈춰 있어야 되는데 네. 이것도 문제이기도 하고. 최악으로 나올 때가 이제 저희가 다 하얗게 나올 때. 예. 그냥 하얗게 이목구비 없이. 예. 조명이나 빛 때문에. 그게 거의 예. 잘 안 나오는 거고. 그리고 또 빨래내에서 혹시 다른 역할을 할 수 있다면 해보고 싶은 역할 있으세요, 솔지님? 저는 빵이요, 빵. 옆에? 왜요? 네. 왜냐하면 제가 어머니 아버지가 다 부산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투리 연기에 대한 갈증이 좀 있어요. 그렇기도 하고, 그리고 저는 제가 스스로 그렇게 뭐 선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은 안 하는데 다른 분들께서 그렇게 많이 봐주셔서 착하고 선하고 맑고 그런 역할만 계속해요 지금. 그래가지고 악역에 도전해보고 싶다. 빵은 정말 악역이거든요. 근데 되게 저는 매력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꼭 한번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도전해보고 싶은 그런. 어떠세요? 지금 그 캐릭터를 맡은 사람으로서 가능성 있어 보이나요, 빵 역할? 한참 그래도 한 10년은 좀 지나야 그죠. 되지 않을까. 저는 뭐 29에 시작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그 빨래 얘기 들어보니까 80번, 막 100번 이렇게까지 보신 분들이 계시대요. 매력이 뭘 거라고 뭔가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하는 매력은요. 예. 작품이 좋은 거는 사실 뭐 누구나 알고 있으니까 빨래에는 진짜 연기 잘하는 배우 분들만 오시는 것 같아요. 솔롱고 제외하고. 뭘 또 제외까지 해요? 근데 정말 솔롱고도 잘하는 사람이 있지만 어쨌든 빵, 뭐 할머니, 희정 엄마, 구씨 할 거 없이 정말 진짜 연기의 귀신들이 저는 모여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페어를 많이 짜다 보니까 그날 공연 템포도 다르고 호흡도 다르고 그 애드립 라인도 다 다르고 그래서 뭐 무슨 공연이나 다 그러겠지만 진짜 한 번도 똑같은 공연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올해 80회 100번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정말 같은 공연이 없거든요. 저는 그게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겸손하게 솔롱고를 빼고라고 말씀하셔서. 솔롱고 제외하고. 아까 80번 100번 보신 분들은 역대 다른 솔롱고들을 막 계속 보셨는데 솔롱고 연기를 그렇게. 또 위대한 솔롱고들도 많죠. 위대한 솔롱고. 예, 위대한 솔롱고들 뮤지컬 제목 하나 나왔네. 많은데. 위대한 솔롱고 하나 해서. 네. 솔롱거들만 모아서 멀티버스 공연으로. 그러니까요. 이거 한번 만들어 가야 됩니다. 가능하겠다. 사옥 짓지 말고 이런 걸 만들어야 된다고요. 네. 빵지 배우님이 생각하시는 빨래의 매력. 이게 글쎄요. 아무래도 서울에 올라와서 타향살이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보면서 내 얘기다. 네. 그리고 고향이 이제 좀 밑에 있고 네. 서울에 혼자 올라와 있는 분들은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첫 가사에 이미 눈물을 많이 맞아. 흘리시는 분들도 많아요. 서울살이 몇 회인가요라는 네. 그 가사에 이미 그냥 자기의 서울살이가 그냥 이렇게 된 거예요. 마음속에. 그래서 그런 분들이 좀 주기적으로 좀 힘들 때마다 이렇게 와서 보시는 분들도 많다고 들었어요. 이 빨래가 언제부터 잘 된 공연입니까? 아세요? 정말 근데 정말 제가 피디님으로서 질문하신 네. 것도 얼마 남냐고 이런 것도 물어보시고. 네. 그 예전에 지금은
극장을 새로 짓고 있지만 그 사다리 아트홀이라고 하는 네. 동양 아트홀 있었잖아요. 네. 거기서 처음으로 시작할 때는 유료 관객 3명이었는데 네. 와. 공연 마지막 회 때 거의 매진 가까이까지 됐었다고 들었어요. 그때가 이제 완전 초연은 아니지만 처음으로 빨래가 이제 상업 공연으로 어느 정도 자리가 자리가 잡힌 그때부터가 시작이라고 들었어요. 그게 2008년쯤일 테고 네. 그러다가 두산 아트홀에서 먼저 하고 네. 두산에서 학전으로 옮겨왔어요. 두산에서 어느 정도 인지도를 많이 쌓았고 네. 학전에 와서 조금 흥행이 이제 시작됐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그 한번 KBS에서 다큐멘터리 하나 방송을 했어요. 네. 그 서울의 달이라고 서울의 달이었나? 아무튼 그걸로 추석인데 고향에 못 가고 서울에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다큐멘터리였는데 그 다큐멘터리가 빨래랑 약간 결합을 시켜갖고 중간중간에 빨래 넘버가 들어가서 이제 방송을 했는데 오. 그게 좀 많이 흥행이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 뮤지컬은 뭐냐고 궁금해하게 됐고 제가 그때 하고 있었거든요. 6개월 넘게 공연을 하는데 객석에 빈자리가 있었던 게 10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였어요. 6개월 중에 네. 와. 거의 매진이었어요. 사옥의 시작. 네. 사옥의 바닥을 깔기 시작하는. 그때 좀 많이 흥행을 했다고 아, 하더라고요. 기둥 몇 개가 세워지고. 아니 근데 이거 제가 왜 여쭤봤냐면 빨래가 굉장히 훌륭한 공연인데 굉장히 훌륭한 공연들을 만들려고 하는 노력들은 많이 하는데 알려질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럴 거면 뮤지컬도 그래서 시작한 거거든요. 많이 유명한 배우가 나오는 그 대형 뮤지컬들은 금방금방 알려지는데 이런 게 자리가 없어서 SBS를 다니고 있는 한 PD가 이게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 이걸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 들어오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뭐 박수현의 파워에 뭐 쫙 같이 쓰는 겁니다. 여기가. 네. 근데 여기에 이제 뮤지컬을 하자고 해서 PD님이 얘기한 거예요. 근데 빨래를 이미 보고 계시는 분들, 알고 계시는 분들한테 드릴 정보도 중요하지만 빨래라는 공연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좀 알게 되면 뮤지컬이나 연극이나 이런 거 시작하시는 분들이 희망이라도 갖고 있지 않을까? 아까 서울살이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빨래 첫 시작부터 눈물 흘리는 것처럼 잘된 공연에 잘된 케이스를 많이 알려줘야지 이쪽에 사람들이 많이 들어올 것 같아서 그냥 궁금했어요. 야 뮤지컬 하면은 사옥 만든대 막 이런 거 이게 있어야지 뭐 다 뮤지컬 하면 사기꾼데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돼서 네. 네. 사옥이 이렇게 좀 큰 파장이 일줄 그러게요. 몰랐는데 제가 네. 괜한 뭐든 여하튼 그 잠깐 말씀하셨는데 빨래를 거쳐간 유명한 배우분들 많죠. 네, 너무 많죠. 네, 뭐 아무래도 이정은 누나. 우리들의 브루스. 네, 최근에 네. 우리들의 브루스로 또 이제 또 네, 되게 칸 가셨던 분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네, 이정은 기생충으로. 배우. 네. 네. 그다음에 뭐 정문성 형. 아 정문성. 네. 이번에 사회참미 10주년으로 돌아온다는 네. 슬기로운 네. 의사생활 전미도 조정석과 같이 공연을 했어 드라마에 있었던 정문성 배우. 정문성 네. 형, 규영, 이규영이 이규영 와 네, 이거 대단하네요. 그리고 예. 아직 3명밖에 얘기를 안 했는데. 아 그래도 계속 이게 네. 해야죠. 이서환 형님이라고 최근에 아이고 저기 그 싱어 이게 네, 싱어즈 그렇죠. 그 뜨거운 싱어즈. 네, 예. 거기 그리고 또 네. 요새 예능 아카펠라 나오는 최영우. 아이고 우리 악역만리 한다는 네. 최영우 배우. 박선영 배우. 네, 곽선영. 아이고 박선영. 또 박선영 배우 또. 네, 뭐 한 명 한 명 얘기. 나의 해방일지에 나온 최보영 누나. 아이고 세상에. 네, 그 누나가 또 거기 나왔고, 네. 예. 네. 솔로인고 지금 뮤지컬 나오기만 하면 매진된다는 홍강호 배우. 그렇죠. 예. 이 사실 대학로에 있는 스타의 산실 이 빨래거든요. 그러니까 한동안은 예. 진짜 한 몇 년, 7, 8년 전인가 10년 좀 안 됐을 때 네. 대학로의 모든 공연에 네. 솔로인고들이 다 있었던 때가 있었어요. 솔로인고 출신 배우들이 다 한 공연에 다 몰려 있거나 예. 아니면 여기저기 포진해 있거나 예. 거의 그랬었어요. 약간 뭐 아까 얘기했던 멀티버스가 좀 그 솔로인고들이 다 다른 거면서 좀 예. 그럼. 평행운주가 대학로에 다 모여 있는 것 같은. 네. 예. 이제 가능하겠네요. 두 김지훈 배우도 누군가 한 5년, 10년 뒤에 빨래로 또 어디 나와서 그 두 김지훈 배우 다 빨래 출신이라고 네. 이렇게 되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뭐 천만에요. 그래서 뭐 감사하다고 하니까 뭐. 그럼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저희 진짜 빨래에 대해서 긴 대화를 나눴지만 빨래 홍보 한번 해주시겠어요? 지훈 씨가 먼저. 예. 네.
남녀노소 누구나 와서 공감하고 갈 수 있는, 그리고 위로받고 갈 수 있는 너무너무 좋은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셔서 힘든 서울살이 뜨겁게 위로받고 가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네. 새롭게 이제 네. 뮤지컬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네. 뭐 그러신 분들은 아직 빨래를 안 보셨어요. 안타깝네요. 네. 근데 한 번쯤은 꼭 보시면 좋은 공연이니까 네. 오셔서 재밌게 또 즐겁게 우리나라 뮤지컬 초창기에 이런 창작 뮤지컬들이 있었구나. 네, 그런 또 새로운 경험도 하고 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팟캐스트 이럴 거면 뮤지컬 나와가지고 긴 이야기 나눴는데 어떠셨어요? 소감이 어떠세요? 너무 즐거웠습니다. 재밌었어요. 몇 시 때 방송에 좀 텐션을 가지고 했었어야 되나 지금 이제 좀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끝났는데. 네, 뭐 기회가 된다면 또 다음번에 또 와서 또 다른 모습으로 또 다른 이야기로 또 재밌게 또 한번 얘기를 했으면 또 싶은 그런 마음도 생기네요. 네, 아무튼 오늘 빨래 얘기를 좀 많이 할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투지훈 배우님 감사드리고요. 계속해서 빨래도 많은 사랑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6회로 돌아오겠습니다. 이럴 거면 뮤지컬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